네, 안녕하십니까. 2022년 6월 13일, 주시장, 코인시장 긴급 점검 좀 하겠습니다. 네, 일단, 이번 주 수요일, 목요일,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지난주부터 얘기 좀 드렸었고요.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겠다 싶었고,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, 계속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, 생각보다 물가지수, 미국 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미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, 동반해서 코인 시장, 이더리움까지 막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내려앉고, 그러면서 동반해서 국내 주식시장까지 굉장히 오늘 큰 폭의 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밴드를 미리 그어 놓은 것처럼 시장이 좀 흔들리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흔들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커멘터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좀 몇 번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건데, 일단 우리 과거에 2017년도 고점 대비했을 때 요 라인 2600 라인이 일단 붕괴됐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2600선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00선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가격대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400대까지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좀 저점을 다지는 그런 국면. 요 구간 2400에서 2300 요 구간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큰 조정이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 이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2000에서 2200, 2300 여기 박스를 계속 그리다가 완전히 이제 2000선이 무너지고 1800, 1400까지 찍고 바닥을 찍고 1400에서 뭐 3300 거의 더블이 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. 미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뭐 지금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지는 않습니다. 나스닥은 저도 10,000선 정도는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선상까지 나스닥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주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흔들릴지 그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미리 저번에도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이제 다우 산업지수는 뭐 그거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한 18,000에서 30,000 더블 됐다가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지금 뭐 한 3,000 깨지고 한 2,500, 25,000 정도 선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우 산업지수가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다우 지수는 뭐 산업 대비 어떤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더 받고 코인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흔들리겠죠. 우리나라 주시장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이라든지 어떤 주시장의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으려고 할 겁니다.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선물 쪽도 코인 쪽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을 지금 외국인들이 펼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이용해서 개미들이 흔들고 또 싸게 사고 또 싸게 산 걸 또 다시 또 수익 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패닉 장세, 패닉셀. 와, 이것이 오늘 잘하면 사이드카나 뭐 서킷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왔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희도 좀 현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제가 계속 잠을 해드리면서 현금 비중을 기본적으로 10에서 한 30% 내외는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. 대신에 이제 너무 무리하게 지금 국면에서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좀 수비적인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죠. 뭐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터리를 좋지 않게 해드렸습니다. 뭐죠? 다 악재입니다. 다 지금 매물이에요.
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커멘터리 하는 게 코인은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위에가 다 매물이에요. 악성 매물입니다. 예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오히려 정유주가 더 나을 거다, 은행주가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위에 매물벽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장이 나쁘고 비록 이렇게 급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제 마진이라든지 예대 마진이라든지 뭐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멘텀이 나오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쪽을 노려야지 지금 답 없는 폭락하고 있는 뭐 기술주라든지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, 카카오뱅크 이런 거 10% 빠지니까 와 싸구나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. 이건 또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다가 밀리고 올라오다 밀리고 계속 그러죠. 그러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건 뭐죠? 예, 공포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한밖에 없는 종목들이죠. 이런 한이 쌓여있는 종목들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. 완전히 새로운 종목, 새롭게 변모한 종목, 주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다. 예,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게 주시장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이제 바뀌는 수가 있는 국면이죠. 이제 뭐 미국 가는데 뭐 이제는 그 음성 확인서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. 예,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겁니다. 예, 주시장은 계속 살아 숨쉴 겁니다.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거예요. 대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조금씩 차이를 내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하면 한 달, 두 달, 세 달 지나면 주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은 여기서 2,500에서 2,400, 뭐 2,300 흔들릴 수는 있으나 주시장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. 다시 또 살아나는 곳이다. 우리나라 주시장은 굉장히 건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더 많이 하락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 덜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하락하지 않는지를 계속 서머리를 해놓고 노트를 해놓고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그 아이들이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. 그 아이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되고 신고가를 내고 새롭게 변모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포지셔닝을 지금 해놓고 있다. 그래서 계속 어차피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억짜리 펀드가 계속 천억을 유지하면서 평가 금액은 900억, 800억 떨어지겠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은 계속 바꾸거든요. 그래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천억일 때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을 계속 팔아서 비록 800억이지만 비중이 10%이던 종목이 5%로 바뀌고 5%의 종목이 10%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10%인 종목을 나머지 있는 현금을 가지고 더 삽니다. 15% 만들면서 수익을 더 내버리고 신고가를 만들고 다른 기관 투자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신규 주도주가 바뀌고 대한민국 주시장을 이끄는 선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. 그렇게 시장은 바뀌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주시장을 보실 때 지금 하락하더라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. 아유 주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보지 말자. 너무 힘들다 덮어놓자.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뭐 저는 이제 이 자문을 계속 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계속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 그 기업을 가장 먼저 사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가장 떨어지지 않는 주식을 눈여겨보고 나중에 시장이 지날 때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이다. 얘기를 좀 드리면서 비록 뭐 하락폭이 너무 크고 답이 안 나오고 뭐 주식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하지만 또 이 또한 또 지나갑니다. 대신에 이제 빚을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겠죠. 이제 뭐 거의 게임이 끝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렸던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정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. 이게 가장 기본이 안 되면 뭐 게임도 할 수가 없는 거죠. 자꾸 욕심내고 더 많이 벌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투자하고 네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공부 계속하고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체크하면 지금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죠.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든 2만 달러든 만 달러든 원래 가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만 달러가 돼도 500달러가 돼도 누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
불법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예, 코인 뭐 이더리움 뭐 마찬가지입니다. 5,000달러짜리가 지금 1,300달러인데 이게 5,000달러라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공부했던 이제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처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현금,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뭐 가온랜드라고 치겠습니다. 가온랜드라는 회사 기업 가치가 지금 5조 정도에 육박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조다.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비록 지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, 10년 뒤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10조를 더 벌면 20조, 30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코인과 주식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. 그래서 코인은 뭐 투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했겠지만 저는 그 코인에 대해서는 늘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, 주식은 마찬가지로 그 내재 가치, 주당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투자하면 지금 같은 위기에도 반드시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항상 지금 주시장은 끝이 아니다. 또 기회는 또 온다.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엔 주식 투자 철학이 얼마나 맞는지 여기서 한번 또 확인을 해주는데요.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. 본인의 투자금 절대 다른 계좌에 옮기시면 안 되고, 위탁해서도 안 되고요. 본인이 직접 운용하셔야 되고, 항상 분산 투자. 아무리 내가 좋은 기업이 있더라도 한 봉에 모으는 투자금의 전액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. 그렇죠? 나눠서 분산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현금 계속 항상 반드시 10% 유지해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. 분할 매매, 빚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현금으로 있어라 하는데 빚은 당연히 더 안 되겠죠. 예. 그 다음에 자기 투자 심리 제어하고, 공부하고, 여기서 또 흔들리니까 뭐 네이버 돌아온 게시판 가면 뭔 소스가 있는가 싶어서 또 가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렇죠? 늘 그래왔죠? 예. 잘 체크하시고요. 예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업에서 가장 중요한 본업을 집중해야 됩니다. 주식 때문에 지금 본업이 흔들린다. 그럼 투자 잘못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